유대인들이 전 세계 부를 옮겨진 이유.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트에서 시타르트는 친구 고빈도에게 이런 말을 한다. 지식은 전달할 수 있지만 지혜는 그럴 수 없네. 시타르트.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식보다 지혜가 필요하다. 나는 왜 태어났는가? 얼마짜린가?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하브루타라는 교육법을 통해 내 안에 지혜를 쌓는다. 이들은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논쟁을 통해 진리를 찾아가는 교육법을 말한다. 유대인 경전인 탈무드를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모든 교육 과정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 우리처럼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그것을 외우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유도할 뿐이다. 이렇게 교육받은 유대인들은 어디에 들여다 놓아도 그곳에서 부를 쌓는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브루타 교육법과 가장 닮은 것이 독서다. 질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만들어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것이다. 책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준다. 질문을 받으면 생각한다. 가장 좋은 책은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드는 책이다. 핸드폰은 10시간을 봐도 우리를 생각하게 하지 않는다. 핸드폰으로 지식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얻은 지식으로 깨달음의 경지까지 가기는 어렵다. 방해 요소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한 달에 하루 정도는 아무런 방해받지 않고 10시간 정도 책을 읽고 생각하는 날을 만들자. 조용한 방에 홀로 앉아서 책을 읽고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라. 핸드폰은 꺼버리고 오로지 생각의 깊이에 집중하라. 내가 섬에 들어와 글을 쓰는 이유도 더 깊은 생각으로 가기 위해서이다. 집에서 글을 쓰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이 끊긴다. 생각이 끊어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은 깊이 있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섬에서는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어제 생각을 마친 지점에서 생각 시작해서 오늘은 더 깊은 생각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것이다. 한 달에 딱 하루다. 1년에 12번. 이건 할 수 있지 않는가? 내 안에 가지고 다니는 부를 쌓는다고 생각하라. 강남에 있는 몇백억짜리 빌딩보다 내 안에 쌓은 지혜가 훨씬 값어치가 있다. 지금은 믿기지 않겠지만은 내면의 지혜를 쌓아보면은 아는 것이다. 말씀. 잡초 재발견. 아리엔토네는 한때 세계 5대 경제국이었다. 엄마 찾아 3만 리는 이탈리아 작가 에드몬드 데아미치스의 단편소설로 일본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유명해졌다. 이 동화의 주인공인 마르코는 이탈리아 소년이고 마르코 엄마는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갔다. 마르코가 아르헨티나로 엄마를 찾아가는 것이 엄마 찾아 3만 리의 내용이다. 이민자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가듯이 유럽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돈을 벌러 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의 아르헨티나는 어떤가? 한마디로 망했다. 2018년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고 오늘이 가장 싸다고 할 정도로 매일 물가가 치솟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망한 이유는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자리에 마냥 머물러 있었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 서게 된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다. 최진석 교수님도 항상 이런 말씀을 하신다. 우리가 가진 생각의 높이만큼 이미 발전했다. 더 발전하려면 선진국이 되려면 더 높은 수준의 생각이 필요하다. 이 글을 읽는 당신의 현재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면 그건 생각을 하지 않아서다. 더 나은 삶을 원한다면 생각을 하라. 생각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고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책을 읽어라. 조금 전에 아르헨티나와 관련된 내용을 읽으며 생각하는 거랑 돈 버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책이 질문을 던져준다고? 같은 생각 같은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을 것이다. 이게 바로 책을 읽는 이유다. 핸드폰을 보거나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책을 읽는 이유는 생각하기 위해서다. 생각은 왜 하는가? 발전하기 위해서다. 책을 읽으면 왜 생각하게 되는가? 책이 당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질문? 던지는 좋은 질문 한 개가 인생을 바꾼다. 순식간이다. 그 질문을 찾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내 인생을 바꾼 질문이거다. 명하나 끌려들지 말고 삶을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을 던지자마자 책이 저절로 읽어졌다. 잘리지 않고 힘들지 않았다. 책이 던지는 질문을 붙잡고 생각을 하자 그러다 보면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게 된다. 자신에게 질문을 계속 던져놓아라. 우리는 질문을 받으면 언젠가는 답을 찾는다. 나는 최근에 300억 매출 이런 목표 말고 100원, 10원에 집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놓고 3일 후에 잡채를 해 먹다가 답을 찾았다. 매일 국수보다는 원가가 90% 저렴한 잡채를 발견한 것이다. 50년간 우리 집 찬장 속에 있었던 당면이라는 보물을 비로소 발견한 것이다. 그동안 잡채도 면인데 면 요리라 생각을 하지 못했다. 잡채는 그저 잡채였을 뿐이었다. 그런데 질문을 던지니 답이 보였다. 진리는 가까이 있지만은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 찾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요즘 잡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먹여보는 하루하루가 너무 설렌다. 그리고 내 잡채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상상을 하면서 더 설렌다. 이렇게 즐겁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은 통장에 돈이 알아서 들어올 것이다. 모든 것이 질문 한 개의 결과다. 책을 읽고 책 속에서 질문을 찾아야 한다. 그 훈련이 끝나면은 스스로 질문을 만들 수 있다. 그 질문으로 나는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른다. 나아가 당신이 아끼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져주라.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질문을 던져주라. 그 순간 당신은 소크라테스가 된다. 위대한 철학자라 불리는 소크라테스가 한 것은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진 것밖에 없다. 질문을 던지는 행위는 그만큼이나 위대한 것이다. 7조 원 부자가 죽기 전에 후회한 것은 1997년 한농그룹을 설립해서 2012년 포브스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의 7조 원의 재산으로 이름을 올린 류한 회장. 그는 여러 범죄에 연루되며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사형 집행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 7조 원의 재산을 가졌는데 다시 인생을 산다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고 싶다. 내 야망이 너무 컸다. 인생은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렇게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될 것을, 바람에 귀를 기울이고 물처럼 흐르며 살아도 될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건네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쓰다듬으며 거울 속의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며 원망 말고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다. 류한 회장은 죽기 전에야 비로소 깨달았다. 자기가 얼마짜리 사람인지, 자신이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을 돌보며 살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죽기 전에야 알았다. 작은 가게를 가져야 할 사람이 7조를 가졌더니 독이 되어 사형이라는 형벌을 가져왔다. 우리는 돈이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바쳐서 돈을 번다. 독을 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 인가를 알아야 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고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내게 필요한 돈만 벌면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태어난 이유, 저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딱 맞는 돈만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바로 내 그릇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이다. 내 그릇의 크기를 모르고 맹목적으로 돈을 벌다가 류한 회장처럼 죽음 앞에서 후회하면서 너무 늦지 않은가? 책을 읽고 사색을 통해서 돈을 정복할 수 있다. 심지어 돈을 거절할 수도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거절할 때 느끼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크다. 몇 년 전 평소 내가 받는 출연료의 3배를 거절한 적이 있다. 그때의 쾌감이란 정말 너무 행복했다.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그리고 그 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즐거움, 게다가 내가 거절한 돈보다도 더 큰 돈이 저절로 벌리는 신기한 경험까지. 무조건 돈을 우선순위에 두고 아둥바둥하는 것에 돈에 끌려가는 것이다. 절대 행복할 수가 없다. 어느 순간에는 돈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때 진짜 세상이 보인다. 내가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된다.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알게 된다. 당신은 얼마가 필요한가? 얼마를 벌 생각인가? 돈이 왜 필요한가? 어디에 쓸 것인가?
무조건 많이 벌 생각이었다면 지금 당장 금액을 전해라. 당신이 필요한 돈을 계산해오라. 모르겠다고 포기하지 마라. 지금 계산된 돈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계속 바뀐다. 계산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돈 때문에 주눅들지 마라. 애써 많이 벌려고 하지 마라. 돈보다도 하루하루 설레고 신나게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런 일을 찾아라. 그런 일은 반드시 있다. 놀고 소비하며 즐기는 것은 단편적인 행복이다. 인간은 생산적인 삶을 살 때에 행복하다. 특히 자신의 생산 활동으로 타인을 도와줄 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하다. 그런 일을 찾아라. 당신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중에 타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있다. 모르겠다면 책을 읽어라. 책이 찾아올 것이다. 없다면 만들어줄 것이다. 남을 이롭게 하는 생산을 하면 돈은 저절로 따라온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이다. 시간을 지휘하는 압축의 힘. 보통 강의를 하고 나면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다. 그때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장황하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난 이렇게 요청한다.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접속사 없이 똑 떨어지는 하나의 문장을 말이다. 질문을 길게 한다는 것은 내 생각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모르기 때문에 주절주절 말이 길어지는 것이다. 만약에 자신이 파는 상품이나 자신이 하는 일을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없다면 그건 아직 스스로도 핵심을 모른다는 의미다. 본질을 모르는 것이다. 추상화의 위대함도 사물의 본질에 집중해서 단순화한 것에 있다. 차가운 추상이라고 불리는 네덜란드 화가 몬드리안 액션 페인팅의 선구자 잭슨 폴록, 입체파 화가 피카소는 모든 사물의 본질에 집중한 이들이다. 그들도 처음에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다가 차츰 선을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해서 본질만 남겼을 것이다. 그렇게 피카소는 사물을 분해한 후에 재창조했고 몬드리안은 단순화하여 수직과 수평의 선만 남겼다. 본질만 남긴 것이다. 딱 한 줄로 만들어야 해결하기도 쉽다.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을 찾기도 쉬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들 역시 위대하다. 나 같은 사람은 250페이지에 가까운 글을 써야 간신히 하고 싶은 말을 전할 수 있는 반면에 시인들은 한 페이지 한 단락에 하고 싶은 말을 담는다. 그야말로 본질을 보는 사람들이다. 시인들도 단순화했다가 재창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그 압축의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다. 많은 책이 비유와 압축으로 쓰였다. 그 이유는 보다 많은 사람이 각자의 고통과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해석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다. 이렇게 숨은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 독서가 즐거워진다. 생각 없이 바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을 보면 언제 그런 일을 다 했는지도 모르는 게 여유롭다. 시간을 압축하고 시간을 만들어 쓰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아침 일찍 도서관에 오는 고급차들의 주인이 그런 사람들이다. 생각해봐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와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독서를 하고 그날 일을 계획하는 사람과 그날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의 차이를 설명 안 해도 알 것이다. 자, 이제 내 문제를 한 장으로 만들고 계속 쳐다보자. 그러면 고민이 해결된다.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건 100% 성공한다. 그러니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자. 흐린 눈, 날카로운 눈, 맑은 눈. 오프라 윈프리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 줄 첫 번째 선물로 선택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책 이질과 당신에게 닿기를.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타인에게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았다. 세월이 흐른 후 당신은 스스로에게도 좋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해보지만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뿐이다.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 시도해보는 일일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사랑하는 법을 처음부터 배워야 한다. 자, 이제 한 번 읽었다. 앞으로 9번 더 읽기를 바란다. 나이를 먹으면 내 몸의 모든 부분이 쇠락한다.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색깔도 어두워지고 머리카락도 흰색으로 변한다.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모든 것이 흐릿해질 때 단 하나 반대로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눈빛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수많은 경험을 했다는 뜻이다. 이런 경험은
눈빛에 쌓인다. 그래서 눈빛이 깊어진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책을 읽고 사색을 한 사람만이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어린아이처럼 맑아진다. 육신은 늙었지만 정신은 어려워진 것이다. 법정선이 맑고 향기롭게라는 책 세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된다. 흐릿한 눈빛은 죽음을 두려워한다. 최근에 당신은 당신의 눈빛을 본 적이 있는가? 지금 당장 거울을 보라. 어떤가? 끌려다니며 사는 사람의 눈빛은 흐리다. 생각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은 생기가 없다. 나이가 들면 그나마 남아있던 약간의 날카로움마저 사라지고 흐릿한 눈빛을 가지게 된다. 그런 눈빛으로 죽음을 맞이하면 안 된다.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진짜 죽음 앞에 가면 한순간 빛이 빛난다. 나 자신의 행복을 최우선에 두고 나를 사랑하라. 책을 읽고 생각하라.